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감염내과 고재훈입니다. 원래 관심 있는 분야가 좀 면역 억제된 이뮤노 컴프로마이즈드 호스트가 관심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그쪽 관련 중에서 주로 그런 클리니컬 엔티티는 그런 그 솔리드 올간, LT나 KT 같은 환자들을 주로 협진과 다학제 진료에 참여하고 그런 식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LG 미래의학자상에 지원을 되게 많이 했었었는데요. 네, 7회, 8회, 11회, 12회 하다가 드디어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해왔던 연구들이 좀 인정받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직 통장에 있지만 잘 묵혀놨다가 나중에 오픈 액세스 저널 게재료 이런 데 쓰려고 합니다. 감염내과 연구가 사실 그때그때 좀 등장하는 그런 패소젠을 위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지금 가장 이슈고 이 환자들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는 부분도 많고 해서 이쪽 주제가 주요 연구 스코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미래의학자상이 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좀 집중해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받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장기간 했던 연구들을 많이 모아서 인정받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발표로 준비한 거는 이제까지 관심 가졌던 주제들과 거기에 대한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쭉 개괄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예, 준비한 건 사실 이제 제가 클리니컬 스터디를 좀 하면서 어떤 스코프를 했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쭉 이어서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거는 좀 이뮤노 컴프로마이즈드 호스트에서의 기회 감염들을 소재로 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일반적으로 그 BMT 환자나 SOT 환자에서 겪게 되는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 인펙션이 이뮤노 컴피턴트 호스트에 생기는 것과 컴프로마이즈드 호스트 생길 때의 그 리스크 팩터를 보려고 했던 연구들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원내의 리트로스펙트 코호트를 구축해서 리스크 팩터를 분석을 했었었고 당시 스테로이드 사용과 RBC 트랜스퓨전이 이펙티브한 그 의미가 있는 리스크 팩터로 분석이 되어서 몇 가지 논문을 함께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뮤노 컴피턴트 호스트에서 그런 리스크 팩터가 스테로이드 유즈와 RBC 트랜스퓨전 된다는 것과 같은 코호트 안에서 호스트를 나와서 평가했을 때 캔서 페이션트에서 마찬가지로 리스크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었는데요. 사실 이 주제로는 더 깊게 들어가지 못했었고 다른 호스트인 소화기에서 UC 환자라든지 그다음에 솔리드 올간 트랜스플란트 환자에서의 다양한 스코프로 좀 계획을 했었다가 더 아직 진행 중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후에는 또 다른 패소젠인 캔디다 인펙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역시 본원 원내 코호트와 멀티센터 코호트를 구축해서 리스턴트 패턴에 대한 에피데미올로지 분석과 그리고 임상적인 아웃컴의 리스크 팩터가 되는 인자들 균주별로 분석을 했었고요. 최근에 조금 논 알비칸스에서 리스턴트 스트레인들이 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이제 모아서 연구를 좀 하려던 차였습니다. 이런 스코프를 가지고 있던 와중에 2015년도에 메르스 아웃브레이크 터졌었고 당시 삼성서울병원에서 그 현장을 경험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겪었던 인펙션 컨트롤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당시 환자에서의 그런 디스 프로그레션에서 보였던 프로그레스 팩터들에 대해서 분석 그리고 환자들의 혈청학적 반응을 임상적 경과에 따라서 시로지 리스폰스 분석 노출된 의료진에서의 혈청학적 반응 그리고 요즘 코비드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회복기 혈청을 메르스 환자에서 써봤었는데요. 그때의 데이터에 대한 정리 등등 당시 15년도에서 주요 주제는 메르스 아웃브레이크가 그를 겪으면서 겪었던 내용들 그로 인한 분석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후에 군의관으로 군대에 가게 됐었고요. 근데 군대 갔더니 또 다른 레스피레이터 바이러스인 아데노바이러스 55형의 아웃브레이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일반 커뮤니티는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데 14년 겨울부터 한국 군대에서 아웃브레이크가 생겨가지고 당시
젊은 군인에서 모탈리티가 생겨서 굉장히 군 내에서는 핫 이슈였었고요. 제가 입대하기 전 15년도에 전임했던 군의관 선생님들께서 먼저 분석을 좀 하셨었고 이후에도 아웃브레이크 지속되는 것을 역학적으로도 정리를 하고 이때 치료제로 쓰는 시도포비어에 대해서도 이제까지 썼던 데이터를 모아서 조기 투여가 디스프로션을 늦춘다라는 분석도 하고 그런 군대에 있을 때의 주요 스코프는 아드바이러스 55가 됐었었는데요. 사실 이후에 제대하고 나서 이전에 관심 있었던 주제들인 캔디다라든지 아직 정리를 못했던 아드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들을 좀 더 진행하려고 하던 차에 올해 또 코비드-19 아웃브레이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각도로 접근을 하면서 분석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까지 뭐 퍼블리시된 거는 혈청학 연구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한 바가 있고 굉장히 이전까지 알려졌던 코로나 바이러스 인펙션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아직도 알아야 될 부분이 많고 분석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도 많고 또 앞으로 진료와 그리고 백신이 도입된 이후의 대처 등등 아직 고민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않을까 싶고 희망컨대 몇 년 내 종식이 되어서 원래 관심을 가졌던 주제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이어나가고 싶습니다.